네, 조선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선 초기의 문화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죠. 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을 두고 세종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말에서부터 이 유교 문화라는 것이 나왔고, 중국 땅에서 어쨌든 만들어진 것은 맞으니까요. 이 유교 문화를 충실하게 우리 땅에서 실현하려면 중국 음가와 우리 음가 사이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 음가와 우리 음가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명확한 문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세종은 그 당시 홍무정운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하고 또 관련된 책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음가를 정리하고 또 우리 문자를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중국과 우리 풍토가 다르고 또 말소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논리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따라서 한자나 이두는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도 어렵고 중국 음가와도 우리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별도의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뜻 글자가 아니라 소리 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 또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도 백성에게 국가의 통치 이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글자를 만들고 나서, 이 글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테스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기 윗대로 태조를 비롯한 6대조가 조선을 건국해온 과정을 하나의 서사시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용비어천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 한글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됩니다. 세종 때는 또 유교 문화가 충실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유교 문화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한자로 쓰인 것만으로는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한자로 설명도 써놓았지만 한글과 심지어는 이 그림으로 유교에서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 가운데 효, 그리고 이런 덕목들을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강과 오륜에 겹치는 항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강은 군신, 그리고 부자, 부부 관계를 이 삼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군신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신하가 임금한테 하는 것이 충이죠. 그리고 부자는 친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것이 열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덕목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자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완성을 시켰죠. 그리고 성종 때는 국가에서 거행하는 의례 5가지가 있는데요. 길례, 가례, 빌례, 굴례, 흉례 이 5가지 오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례 내용을 하나의 예법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조오례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국조오례의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의대 문제를 거론할 때 중요하게 거론되는 의대서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예송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예송 때 참고한 주요 전거 중에 하나로 또 국조오례의를 들고 있습니다. 상강행시도의 모습이고요. 국조오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
30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조선 초기에는요, 고구려에서 만들어졌었던 석각천문도의 전통을 이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돌에 새긴 천문도이고요. 천상열차, 하늘의 수노의 이 별들의 순서를 이제 그려 넣은 이 천문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조선뿐만이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 천문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유는 국왕의 권위와 국왕의 권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온다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다스린 나라예요. 나라를 다스린 나라인데, 유교는 주나라를 이제 숭상하면서 춘추전국 시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나라를 숭상하면서 이를 만들어진 사상이고,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자기들이 천명을 받았다,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천명을 누가 받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왕이라면 마땅히 천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스스로 국왕들이 천명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별자리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왕의 권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천문학은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분야였습니다. 천문학의 중요한 이유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기상을 관측하고 천체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계절의 변화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한 이념적인, 현실적인 이유로 천문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석각천문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세종 때 간의 혼천이라고 하는 이 천체 관측기구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중국과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또 달력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계산해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 바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을 칠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칠정산 내편과 외편입니다. 또 백성들한테 시간도 알려줘야 돼요. 궁궐안에는 물시계인 자경로 스스로 때려서 시간을 알리는 시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앙부일구라고 하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또 기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 시대 금속 활자의 전통에 이어서 조선 시대는 금속 활자가 더욱더 개량되게 됩니다.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 때는 갑인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세종 때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 활자도 만들어졌습니다. 군사 기술로서는 화약무기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신기전이 세종 때 만들어졌었고요. 문종 때 이 화약무기와 관련된 화통도감이 만들어지면서 화차를 개량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화약 무기들을 주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기구에서 불화살을 쏘면 마치 불이 달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달릴 주자, 불화자를 써서 주화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모습이고요. 칠정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역법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이외에 이제 편찬 사업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때는요, 그 전까지는 중국의 농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세종 때는 뭐, 우리의 절기도 계산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달력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농사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우리 땅이 다르고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했었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하삼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하삼도 지방에 경험이 많은 농부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묻고 어떤 농법이 좋은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농법을 추리게 되는데, 대체로 건경직파법, 수경직파법, 그리고 삽종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경직파는 물을 대지 않은 그냥 밭에다가 바로 벽실을 뿌리는 방법이고요. 수경직파는 물을 댄 논에다가 바로 벽실을 뿌리는 방법이고요. 삽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를 다른 데서 심, 심고 기르다가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바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모내기법, 즉 이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는 이 이양법이 뭐 가뭄이 있거나 또 여름철에 홍수가 너무 많이 오면 망할 우려가 있는 농법이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사실 그렇게 권장하진 않았지만 16세기에 이르러서 사림들이 권력을 잡던 그 무렵부터 지방에서 사림들의 주도하에 네, 이렇게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모내기법이 17세기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농법이 우리나라 노농들로부터 나왔고 이런 것들 정리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산 약재와 이를 이용한 토착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세종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된 고려시대의 역사, 고려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려사라고 하는 것이 편찬된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왕조가 끝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 그 왕조가 그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삼국의 역사인 삼국사기가 쓰여졌던 거고요. 조선 시대에는 고려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고려사는 왕의 역사, 신하의 역사, 연표, 뭐 열전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시대순으로 요약한 책을 한번 만들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고려사전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기전체 역사서, 고려사전료는 편년체 역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역사를 정리했으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연대도 계산합니다. 추정해 보니까 기원전 2333년이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나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을 시작으로 해서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통사체계에 입각해서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동국의 통사, 즉 동국통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거울감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성종 때는 국가 질서와 국가의 통치 체제가 확립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방 곳곳에 어떠한 연역이 있고 또 어떤 인물들이 있고 어떤 풍속들이 있고 또 어떤 물산들이 잘 나는지 지방 곳곳의 지리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지리 정보를 담은 지리서를 편찬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동국여지승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농사직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문화 전반을 15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교과서 133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그림이 두 점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요.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꾼 꿈을 당시 도화서 화원이었던 안견에게 이제 그리도록 했던 그림인데요. 안평대군이 꿈에서 중국의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에서 논이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상 속에서 이런 일이니까 중국에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요. 이 무릉도원에 직접 가본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것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게 조선 전기 산수화의 특징입니다. 물론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조선 전기 산수화는요, 이렇게
중국의 산천을 상상해서 그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자,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조선 후기 이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산천을 상상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경치를 직접 가보고 이를 관찰해서 실제 경치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진경산수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과 구별되는 바로 이 조선 초기의 몽유도원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그림은요, 고사 관수도입니다. 고사, 지체 높은 선비가 관수, 물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조선 전기의 그림들은요, 이렇게 자연 풍경을 커다란 이 화폭에 전체적인 장면을 좀 그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 몽유 도원도에서도 도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고사관수도는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은 자연 경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굉장히 작은 부분에 주목해서 자연 경치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초기의 그림 두 점, 몽유도원도와 고사관수도를 그렸는데요. 이 고사관수도에서 선비의 정신 세계를 좀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을 중심을 그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몽유도원도에서는요, 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 어쨌든 이 꿈을 꿔서 이 무릉도원이라는 상상 속의 장소로 들어간 거니까, 이런 이상 세계를 또 조화롭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선 초기의 사회와 문화, 특히 문화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과학기술의 발달, 훈민정음의 창대, 서적 편찬 사업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또 두 점의 그림을, 조선 초기 그림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림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사화와 붕당이 어떻게 또 전개되었고 형성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